안녕하세요. 이번에 위상수학 담당하게 된 조장호라고 하고요. 오늘 담당 범위는 19부터 22 챕터까지 하게 됩니다. 첫 번째로 이제 19 챕터 프로덕트 토폴로지부터 살펴볼게요. 저희가 사실 15단원에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랑 Y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사이에서의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한번 살펴봤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해볼 거는 이미 인덱스 셋에 의해서 주어진 집합 쪽이 있을 때 그 녀석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곱집합에서의 토폴로지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, 이 방법과 어떻게 그 정리들이 확정될 수 있는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봅시다.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이상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. 이 집합 쪽에 대해서 J를 인덱스 셋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, 저희는 J 튜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, J에서 X로 가는 이 볼드 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고, 이 X를 J 튜플이라고 두는 겁니다. 뭐, 저희가 사실, 어, 튜플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함수잖아요. 자연수에서 어떤 집합으로 가는 함수.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자연수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J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도 그 녀석을 그냥 함수 값을 알파 번째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면서 알파에서 함수 값을 알파 번째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면서 X 자체를 J 튜플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그런 X들을 저희는 원래 함수지만 이렇게 그 튜플처럼 수열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걸 튜플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모든 J 튜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x to the power of j 이렇게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미 집합 쪽에 대해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정의하게 되는데요. 음, A 알파라는 것들의 모음을 이제 이놈들이 프로덕트 셋을 어떻게 정의하느냐. 어, 이제 볼드 X를 이런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어떤 조건을 더 만족시키는 그런 X들이 전체 집합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각각 알파 번째 코디네이트가 A 알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사실 좀 복잡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각각의 코디네이트가 그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오픈셋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튜플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저를 좀 더 내려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서베이시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걸 좀 더 확장을 해야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그 유한 차원에서만 프로젝션 매핑을 생각했는데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냥 파이 베타라는 프로젝션 매핑은 베타에 해당하는 그 코디네이트를 뽑아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위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토폴로지 두 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토폴로지가 박스 토폴로지 그리고 프로덕트 토폴로지인데요. 박스 토폴로지는요,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저희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X랑 Y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의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, 어떤 그 U 크로스 V라는 집합, 그때 U랑 V는 각각 X와 Y에서의 오픈셋이고, 그런 U 크로스 V들을 모은 그 컬렉션 자체를 베이시스로 가지는 그 베이시스로부터 만들어진 토폴로지를 프로덕트 토폴로지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그 프로덕트 자체를 이렇게 U 알파들이 프로덕트 셋으로 두고 각각 U 알파는 X 알파에서의 오픈 셋이다 라고 두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토폴로지가 되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런 모임이 컬렉션이 베이시스가 되는지 그 조건을 살펴보면 되는데 그건 되게 간단해서 이런 식이랑 요거 자체가 오픈 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방식인데요.
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저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15단원에서 마지막 부분에 서브 베이시스를 이용해 가지고 토폴로지를 정의한 게 있었어요. 그 프로젝션 매핑의 역상을 다 모은 집합을 생각할 때 그 녀석을 서브 베이시스로 잡게 되면은 그 앞에서의 정의와 똑같은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집합 쪽의 곱집합으로 만든 놈의 위상을 정의할 때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S 베타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볼게요. 이 베타라는 거는 당연히 제2 인덱스 셋의 어떤 원소가 되는 거고요. 이 파이 베타의 역상, U 베타의 파이 베타에 의한 역상을 생각하는 건데 각각 U 베타는 X 베타의 이 토폴로지에 있는 녀석, 즉 오픈셋이라는 거죠. 그런 놈들의 그 인버스 이미지를 다 모아놓은 놈을 S 베타라고 하는데 이 베타 자체가 J 안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J 안에 있는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다 합쳐준 놈을 S라고 생각하고 이 S라는 것을 서베이시스로 두게 되었을 때 만들어진 토폴로지가 프로덕트 토폴로지입니다. 그리고 요 곱집합 자체를 이제 이 위상과 함께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면은 음,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덕트 뭐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정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둘이 차이가 크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. 이건 이제 리마크에서 좀 적어놨는데요. 그래서 뭐가 다르느냐 제가 정의랑 같이 한번 보면서 음, 그래 저희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예,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결국 꼴은 같아요. 아이고, 꼴은 네. 아, 네, 여기 있죠? 꼴은 똑같이 유효 알파들의 그 곱집합으로 같은데 각각의 유 알파에 대해서 제한이 그냥 오픈셋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근데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보면 저희가 이 서베이시스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서베이시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베이시스라는 거는 이 서베이시스의 finite intersection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죠. 근데 finite intersection이 어떤 꼴인지, 그러니까 typical한 베이시스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똑같이 요 곱집합 꼴인데 똑같이 곱집합 꼴인데 이 각각 U 알파가 U 한 개의 알파 인덱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체 토폴로지 X 알파랑 같아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U 한 개의 알파에 의해서만 그게 제한이 되고 나머지 그 U 한 개를 제외한 인덱스에 대해서는 U 알파가 X 알파랑 같아지는 겁니다. 예를 들어 3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예, 그 이렇게 판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. 판인데 이 두께가 이렇게 얇게 있는. 그러면은, 그러니까 이 판이라는 거는 무한히 확장되는 판이긴 한데, 요 짧은 이 너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가 유한계의 그 알파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런 그 오픈셋이 되는 거고요. 나머지 이렇게 쭉쭉 확장되는 부분은 유 알파가 X 알파랑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몇 가지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로부터 그 기존의 정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. 그래요. X알파가 각각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이고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그 컬리 B 알파라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럼 아까 전에 정의할 때는 그 일단 박스 토폴로지부터 봅시다.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그 곱집합에서 각각이 X알파의 그 뭐야 열린 집합이어야 했지만 그냥 꼭 열린 집합뿐만 아니라 그 베이시스들이 곱집합을 전부 다 모아놓은 요 놈을 이제 베이시스로 잡아도 같은 토폴로지가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그 그냥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도
파이나이트한 몇 개의 그 첨자 알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B 알파가 X 알파랑 같게 되는 그런 요 프로덕트 셋들을 베이시스로 잡고 그놈으로부터 토폴로지를 만들면은 아까와 같이 정의한 프로덕트 토폴로지랑 같게 된다. 이게 이 시오렘이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요 시오렘을 적용해서 어떤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.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 Rn을 보면은 각각의 R 실수 집합은 오픈 인터벌을 베이시스로 갖게 됩니다. 베이시스 엘리멘트로 갖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그 베이시스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A1, B1, A2, B2 이렇게 들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요놈으로부터 그 RNA 토폴로지를 구성해 보면은 이렇게 곱집합꼴로 나타나지게 될 거고 이게 파이나이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저희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랑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어떤 걸 딸 건지 굳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티피컬 베이시스를 잡아줘도 되고요. 어쨌든 이런 베이시스를 잡아줬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 RN에서의 프로덕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시오렘이 연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. 일단 A 알파가 X 알파의 सब스페이스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 सब스페이스의 곱집합에다가 위상을 부여할 수 있겠죠.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.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위상이 마침 이 X 알파의 곱집합에 주어진 위상으로부터 유도된 어디서 सब스페이스가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박스 토폴로지로 생각하든지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. 어떤 위상으로 가지고 생각해도 기존 सब스페이스로부터 만들어진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그 X의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다시 सब스페이스가 됩니다. 근데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기도 합니다. 그죠? 그리고 그 다음 시오렘을 살펴보면은 각각의 X 알파가 하우스도르프 스페이스라고 봅니다. 그러면은 이 녀석을 프로덕트해서 나온 프로덕트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하우스도르프 스페이스가 된다는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, 프로덕트, 토폴로지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습니다. 뭘 골라도 디스팅트한 포인트에 대해서 디스팅트한 오픈셋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시오렘 X 알파는 index family of spaces. 네, 이건 뭐 저희가 했던 어, 계속 했던 방식이죠. X 알파가 각각 스페이스입니다. 그리고 A 알파는 거기의 सब스페이스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सब셋이네요. 그러면은 이 सब셋에 대해서 프로덕트 토폴로지든지 박스 토폴로지든지 상관없이 이 클로저들의 프로덕트 셋의 클로저가 된다. 네, 이게 이 정리가 나타나는 겁니다. 근데 저희가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주로 토폴로지에서 사용하는 거는 박스 토폴로지보다는 프로덕트 토폴로지입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사용했을 때 박스 토폴로지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유한계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성립하던 어떤 정의를 박스 토폴로지보다는 그냥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더 잘 일반화하고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아직 그걸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세 개 전부 각각의 토폴로지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니까요. 근데 이 밑에부터는 이제 아닙니다. 연속성에 대한 내용인데요. 요거는 이제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. 그 발레도 이 이그젠플에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. 이 정리 자체는 내 명제는 간단한데 이 F 알파라는 게 A에서 이 프로덕트 셋으로 가는 집합이고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A라는 어떤 값을 딱 넣었을 때 알파 번째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값이 알파 번째 F에 의한 함수 값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
R에서 R2로 가는 함수라든가 뭐 그런 거는 곡선이 되겠네요. 뭐 어쨌든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죠. 하, 어, 이 A라는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그 여러 개의 함수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각각의 함수값을 이제 튜플로 만들어서 함수값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F이고요. 그럼 이 F라는 게 컨티뉴어스한 조건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의 F 알파가 컨티뉴어스한 거랑 F가 컨티뉴어스한 거랑 동치다. 근데 이게 뭔가 저희가 많이 접했던 명제예요. 생각해보면 그냥 Rn 차원에서 그 Rm 차원으로 가는 어떤 함수를 생각했을 때 그 함수가 연속적이라는 것과 각각의 컴포넌트가 연속이라는 것과 동시 명제이다. 이거는 저희가 미적분학 2에서도 했었고 뭐 해석학에서도 했었고 계속 다뤘던 건데 사실은 왜 프로덕트 토폴로지일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. 근데 저희가 왜 Rn에서는 그냥 성립이 했느냐? Rn이라는 거는 파이나이트한 디멘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잡은 토폴로지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면서 동시에 박스 토폴로지 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스탠다드 토폴로지로부터 기도를 했을 때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의 발레를 살펴보면 되겠죠. 여기서 발레라는 거는 박스 토폴로지로 했을 때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. 음, 자, 이제 박스 토폴로지에서 실패한다고 뜨죠. R의 오메가승. 이거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프로덕트를 생각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. 어, n이 z가 아니라 z 플러스인 것 같은데. 상관없긴 하죠. 네, 뭐, 상관없나요? 그렇네요. 상관없네요. 상관없네요. 네네. 그럼 xn은 이제 r이다.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이 r의 오메가승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f를 어떤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 발레가 되느냐? 각각의 코디네이트가 t라는 함수로 잡아주게 됩니다. 그러면은 각각의 그 코디네이트가 연속 함수인 거는 너무 자명해요. 네, R에서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생각했을 때 R에서 R로 가는 함수 ft는 t, ft가 아니라 f 알파 t는 t. 음. 그러면은 이때 저희가 이 f라는 것 자체는 또 연속이 아니라는 걸 보이게 되면은 그게 발레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발레임을 보이는 건데요. 어떻게 발레임을 보이느냐? 그냥 어떤 R 오메가의 열린 집합을 잡은 다음에 그 녀석의 역상이 R에서는 열린 집합이 아님을 보이면 됩니다. 왜냐하면 연속 집합에서는 연속 함수에서는 역상이 마찬가지로 열린 집합이어야 하니까요. 그래서 R 오메가에서의 열린 집합을 이렇게 잡아줍시다. 그러면 저희가 박스 토폴로지라는 거는 이 각각의 집합이 R에서 오픈인 녀석들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되는 거니까 이 B는 이렇게 정했을 때 당연히 박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 되고요. 이 녀석의 그 역상이 오픈셋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가정을 해봐요. 그러면은 그 역상이라는 거는 0이라는 엘리멘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. 근데 0을 포함하면서 오픈셋이니까 0을 포함하는 어떤 스몰 인터벌 마이너스 델타 콤마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그 집합에 포함이 되겠죠. 그러면은 그 fn 마이너스 델타 콤마 델타라는 거는 이 t에 의해서 그대로 나올 건데 그게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안에 들어가줘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건데, 사실 그게 말이 되나요? 안 되죠. 뭐, 이건 간단히 아르키메디안 프린시플 적용하면은 적당히 큰 n이 존재해서 n 델타가 1보다 크게 된다. 그러므로 이게 모든 n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게 되고요. 그래서 컨트라딕션이면 저희가 가정했다는 게
이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라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사실 오픈이 아니었고 그 말은 사실 f라는 함수 자체가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함수였다라는 것을 함의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19단원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. 다른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음성 키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문하는 것도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. 음. 어, 저희 다룬 게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 정의랑 각각의 토폴로지에서 어떻게 정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. 사실 이제 기존에 배웠던 이제 X 곱하기 Y를 이제 프로덕트에서 확정한 거라서 대부분의 큰 어려움은 없고 이제 그 뒤에 띄엄도 이제 박스 토폴로지랑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각자 둘 다 성립된다 딱 하나 빼고 다 성립 이제 연속성만 제외하고 다 성립된 거였으니까 큰 질문할 건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. 확장된 것도 확장된 거고 네. 명제 자체가 되게 그럴듯해요. 네. 딱 맞는 말 같아요. 그냥 근데 들어보면. 이게 딱 하나 연속성에서 틀렸다가 네. 이게 이제 박스 토폴로지는 사실 정의가 그렇게 진짜 어렵진 않아서 네. 하는데 이제 프로토콜로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프로덕트를 확실하게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좀 더 그 연속성에서의 이제 결함 같은 게 박스에서 박스콜에 생기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생겼던 게 프로덕트 토폴로지인가? 아니 이런 뭐 그 아마 수학자들이 토폴로지를 부여할 때 박스 토폴로지를 먼저 생각하긴 했겠죠. 그게 훨씬 간단한 사람이면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. 아니 여기서 서베이시스를 이용한다는 생각 자체를 S 크로스 Y에서부터 벌써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기 어렵긴 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일단 질문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레코드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.